자, 채점을 하고 오답을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126부터 약간 조금 어려운 지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좀 좋은 지문들이죠. 내용도 좋고, 그 다음에 논리도 좋고, 오늘 것도 좀 괜찮은 지문이 있으니까, 뭐, 그 오답이 겹치는지 모르겠지만, 갈게요. 126번에 3번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127번에 2, 3, 4, 5. 2, 3, 4, 5. 131번에 1, 2, 2, 3. 1, 2, 2, 3. 그 다음 135번에 5, 4, 2, 5. 5, 4, 2, 5. 그 다음에 139번에 1, 2, 2, 3. 1, 2, 2, 3. 그 다음에 143번에 2, 1, 4, 1. 2, 1, 4, 1. 그 다음에 147번에 3, 2, 4, 4. 3, 2, 4, 4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랑 비교해보겠는데 안 하는 것도 못하네. 자, 일단 개수 한번 여쭤보고요. 우리가 되게 틀렸다고 했고 25개 중에서 우리 저번에 보니까 뭐 이제 한 4개 뭐 이 정도 8개 뭐 이 정도 그랬었는데 일단 정원이 몇 개예요? 10개. 오, 조금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확 많아지네요. 얘는 이렇게 조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근데 일단 그 정한이 문제 연화에 얘기했었는데 저기 정한아 내가 이게 그러니까 요쪽 우리가 빈칸하고 있으니까 요쪽은 난 그게 신경 안 써. 그렇지? 근데 요런 거는 좀 신경 써줘. 요 43, 4. 그렇지? 요런 거만 좀 올려줘도 그러니까 기본 점수 확실하게 내가 맞을 거 좀 챙겨주자. 이거지. 그래서 클리닉에서 모의고사 보면서 나 이거는 진짜 안 틀려. 물론 시간 배분이라든가 그런 쪽을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이제 이거 정한이는 약간 전략적으로 문제를 푼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주제 추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히 맞자. 그래서 시간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빈칸 순서는 조금 약간 배제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틀린 게 딱 틀려도 될 것 같으면 몰아틀렸거든. 근데 그러다면 역시 장문 2도 혹시 맞아야 되는 거니까 조금만 더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한 다음에 확실하게 맞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갖다 이제 그 다음에 공략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오늘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수업이 이제 여기를 공략하기 위한 거잖아. 빈칸이 4개가 솔직히 진짜 다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어렵지. 근데 진짜 그게 전체가 다 틀릴 정도로 어렵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읽는 방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부터 너네가 클리닉을 할 때는 모의고사를 볼 때는 나머지를 다 맞는 쪽으로 집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랑 수업할 때는 그 다음에 어려웠던 거 갖다가 하나씩 맞춰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스도 오늘 이제 주제 추론 쪽이긴 하지만 쉬운 거를 나랑 수업에서 다루기는 좀 그러니까 쉬운 거는 시험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든가 연습을 하면서 집중력을 높여서 꼭 맞겠다 이렇게 읽으시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들은 나랑 수업하면서 하나씩 이제 공략을 한다 줄여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런 의미에서 그래 너네 많이 틀린 거 괜찮다고 생각해. 일단 10개씩 드렸기 때문에 내가 다 적을 수 없고 그냥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솔직히 오늘 빈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뭐 어법을 내가 이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올프까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6번 첫 번째 오답은 없어요? 일단 넘어가 될까요? 6번에 있어요? 지금 6번에 한 명인가요? 갈게요. 6번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저번에 이제 이걸 틀렸는데 자,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연습을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뒤에도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풀 거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수업을 하지만 매번 지금 계속 빈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빈칸인데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 이거부터 연습해야 돼. 계속 같은 얘기 한다니까. 자, 봐봐요. 기억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너는 뭐 할 가능성이 적어요? 더 적고 non-humorous, humous가 humorous죠. 그러니까 재밌지 않은 세부사항을 기억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야. 벌써부터 우리가 방향을 정해주고 있어요. 기억에 대한 연구를 했더니 뭐 할 가능성이 적다라고요? 더 적고요. 그 다음에 유머러스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억할 가능성이 더 적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머릿속으로 뭐 해야 돼요? 아,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을 잘하려면 이야기가 좀 커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좀 재밌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너무 세부적이지는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다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일반적으로 뭐 하는 걸 잘하냐면 이제 recalling, 회상하는 걸 잘하는 거야. 뭘 회상한다고요? 뭔가 unusual, 특별하고요. unexpected,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회상하는 걸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과 빨간색이 반대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대로 이해돼. 선생님, 작은 거의 반대는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유머러스하지 않은 거의 반대는 유머러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을 잘 기억하니까 일반적인 사건은 못 기억하겠대요. 예상치 못했던 거는 잘 기억하니까 예상했던 거는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완벽한 예시, 이것에 대한 완벽한 예시가 네가 빈칸할 때라는 거야. 결국 이거에 대한 예시니까 앞에 있는 내용, 작고 재미없는 세부사항은 기억을 못하고 특별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은 기억을 잘한다는 예시가 바로 이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나오니까 솔직히 나는 이 자리에 들어갈 거 지금 이미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바로 예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친구 동료 중에 한 명이 심각하고 진지한 사업적인 모임, 회의에 턴업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쇼업 턴업 등장하다, 나타나다. 얘가 등장하고 나타났어요. 너의 동료 중에 한 명이 진지한 사업적 회의에 어떻게 등장했냐? dressed, 옷을 차려입었는데 미키 마우스처럼 옷을 차려입고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회의에 오는데 미키 마우스에서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코스튬을 입고서 등장한 거죠. 자, 그랬을 때 It's likely you'd remember, 네가 아마도 기억할 거라는 거야. 근데 뭐를? 그 재미있는 사건을 한 달이 지나도 아, 저 새끼 회의 시간에 미키마우스 옷을 입고 왔지, 이게 기억이 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아마도 너는 까먹을 거라는 거죠. 잠깐만, 내가 영상 켰나? 켰겠지? 저 켰겠죠? 너는 뭘 까먹냐면 about 다른 동료들이 뭘 입었는지는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키마우스 말고 다른 동료들이, 그 다음에 네가 그날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는 까먹을 거예요. 아마도 심지어 what important information, 어떤 중요한 정보가 그 회의에서 제공되어졌는지 제시되어졌는지 그딴 건 다 까먹는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내가 요 쓰레기 표시로 왓절 다른 동료는 뭔 옷을 입었는지, 그 다음에 네가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아니야? 회의 시간에 어떠한 중요한 정보가 제시되어졌는지까지를 다 까먹는다는 거죠. 결국 이 세기 괄호의 세 개는 위에 있는 노랭이에요, 빨갱이에요? 이러면 야, 아니 안 된다니까. 내가 이러면 진짜 나 화낼 거야. 한 번 더 갑니다.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을 안 하고 독해를 하니까 맨날 틀리는 거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휘가 딸리거나, 문장 해석 능력, 구문 해석이 안 되거나, 단문장. 하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 맥락을 갖다가 기억을 안 하고 있으니까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집중력을 키워야 되는 게 이 정도 길인데, 물론 더 길면 빡세겠지만 이 정도 길인데 위에서 읽었던 내용을 여기 읽다가 까먹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인생을, 니네 인생 물론 그러니까 그냥 좋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니네 인생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았는데 솔직히 문제 하나 가지고 니네 인생이 결정된다는 어떻게 느끼는 얘기야. 솔직히 아닌 거 알아 나도. 하지만 만약에 이 2점짜리 때문에 등급 하나가 달려가지고 네가 갈 수 있는 대학에서 최저에서 달라져갖고 아이고 여기 맞출 수 있었는데 여기 못 갔는데 여기가 논술이 쉬운데 스토리를 짜보면 솔직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문제 풀 때 그만큼 좀 절실하게 집중을 해야 돼. 그 정도의 집중력을 키워야지. 어떻게 보면 내 문제인데, 자기 문제인데. 아니, 안 된다니까. 그러면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집중력을 잃지 않는 걸. 특히 네가 오답이잖아요 지금. 기억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너는 작고 유머러스하지 않은, 웃기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할 가능성이 적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노래 플러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인간은 일반적으로 이건 잘해. 뭐예요? 예상치 못하거나 특별한 사건들을 기억하는 건 잘해. 빨갱이 플러스야 마이너스? 플러스야. 이건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건 기억이 나. 오케이? 이제 예시가 나와요.
오케이? 미키마우스 옷을 입고 나왔대요. 근데 이 부분 너는 아마 까먹을 거라고. 뭘 까먹어요? 딴 동료가 뭘 입었는지, 그 다음에 뭘 먹었는지, 어떤 중요한 정보가. 여기는 이 쓰기 표시의 세 개의 병렬은 이 엔드의 세 개의 병렬이잖아요. 지금 이 병렬은 노랭이 쪽이에요, 빨갱이 쪽이에요. 노랭이 쪽이 좀 까먹는데 그걸 놓치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빨갱이를 찾아야 돼요. 빨갱이는 뭐예요? 미키마우스 쪽. 미키마우스는 한 달이 지나도 기억이 난다고요. 왜 그럴까요? 웃기니까. funny하니까. 알겠어요? 이거라니까. 이게 왜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내가 여러분의 입장이 돼서 얘기하면 좀 다르겠지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네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왜 어렵냐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면 빨갱이가 들어가면 빨갱이가 예상치 못하고 특별하고 웃기고 유머러스하고 좀 크고 어떤 사건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다 봐봐요. 1번에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괜찮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낯선 사람인 건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재밌는 농담을 말할 때가 되고요. 3번에 무언가 웃기는 걸 발견할 때. 그 다음에 4번에 우울한 상황에 있을 때. 그 다음에 5번에 의미 없는 사건에 참석할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하는 건 일단 답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1번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렇지? 나쁘지 않은 거야. 근데 이게 왜 틀렸냐면 스트레인저 때문에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 누구예요? 미키마우스 옷 차려입은 놈 누구예요? 동료죠. 그렇죠? 아는 놈이에요. 이는 모르는 놈이 아니라 아는 놈이 웃긴 복장을 입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함정을 판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재밌는 농담을 말할 때가 아니에요. 들었을 때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텔 때문에 오답인 거예요. 그러면 3번에 뭔가 재밌다. 뭔가가 재밌다는 걸 알게 됐을 때가 되겠죠. 3번 가야 된다는 거야. 혹시 정한이 오답은? 5번이 제일 아니지. 무의미한 의미 없는 사건에 참여했을 때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 받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고 들어가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니까.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7, 8, 90의 오답. 30번 한 분. 8번, 10번. 자, 딴 것도 할 거 많은데 그냥 일단 오답이 워낙 많으니까 오늘 오답글만 가볼게요. 자, 28번. 28번이 정원이죠? 30번이 영어고 28번이 정원이었어요. 자, 가볼게요.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have been taught. 정원아. have been taught 하면 가르쳐온 거야? 배워온 거야? 배운 거예요. 그렇죠? be taught니까 가르친 걸 당해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 대부분은 배워왔어요. 뭐라고 배웠냐면 아이였을 때. 니네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도가 아니라 니네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뭐냐면 접시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도록 배워왔죠. 그러니까 뭐야? 엄마가 남기지 마. 아니 솔직히 요즘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음식 남기면 혼났죠. 어려울 때였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도 얘들한테 얘기하는데 너네 밥 먹을 때 배부르면 남길 수 있죠. 근데 그 밥을 조금 남는 거 있죠. 그건 안 좋은 것 같아. 이왕 그 정도면 깨끗하게 먹는 게 낫지. 아예 절반을 못 먹겠다 하면 억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 숟가락 정도 남기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러나가 나오네요. 그러면 열려봐야겠죠? 그러나 우리를 대부분은 심지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overeat가 먹겠어요. 먹긴 먹는데 많이 먹으니까 과식이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접시에 있는 거 다 먹으라고 하다 보면 우리가 과식하고 있다는 거.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또 뭘 깨닫지 못하면 how crucial serving size is. serving이라는 게 제공하다, 서비스하다, 제공하다. 음식을 갖다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제공량, 제공의 크기니까 제공량이라고 할게요. 제공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야, 다 먹어 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제공량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there is good evidence, 좋은 증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증거냐? 지난 50년에 걸쳐서 지난 50년 동안 serving in many restaurants, 많은 식당에서의 제공이 어떠다? supersized. 사이즈, 크기가 크다는 거겠냐? 작다는 거겠냐?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많이 늘었다는 거야. 그래서 세계 갑자기 암 연구 기금에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냐? 햄버거가 1982년도보다 112% 커졌다는 거야. 옛날에 햄버거가 요만했는데 지금 이만하다는 거죠. 햄버거 하나가. 다시 한번 112% 더 큰 거니까 당연히 슈퍼 사이즈. 파스타의 제공량은 말이 돼? 480% 더 커졌다는 거야. 거의 5배가 됐다는 거죠. 초코칩 쿠키는 700% 커졌다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초코송이 먹고 있잖아요. 홈런볼 있잖아요. 홈런볼 알죠? 홈런볼 옛날에 되게 컸어요. 근데 요즘에 근데 좀 작아졌던데. 약간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작게 하면서 가격 올리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가격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좀 줄린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햄버거, 파스타, 초코칩 쿠키가 양이 어떻다? 커졌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비슷한 트렌드가 발견되어지는데요. 어디에요? 아시아에 걸쳐서도 발견되어져요. 특히 패스트푸드 체인점들. 근데 뭐예요?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업사이즈. 크기를 크게 하는 거죠. 식사의 크기를 크게 하면서 점점 더 식사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크기 커진 것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뭐하도록 become accustomed. 이걸 모르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것 때문에 모르고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 이 accustomed 때문에. 너네들 이걸 알잖아요. be used to. 이게 뭐예요? 아니 여러분 진짜 이런 아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니까 니네 물론 기말고사 끝나는 건 한참 됐지만 좀 벌써 한 2주 됐잖아. 2주. 근데 아직까지도 그 기분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솔직히 우리가 너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내신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잖아. 오히려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잖아. 하지만 또 사람들은 시험기가 끝나면 왠지 쉬어야 될 것 같고 방학하니까.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얘기를 그 정시에 올인한다는 거 있잖아. 그게 왜 단점이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해. 시험 끝나고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망하는 거야. 내신에, 그러니까 물론 뭐 입시 전략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든 어때? 상관없지. 근데 시험 기간에 나 정시 할 거니까, 나 정시 할 거니까 내신 별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시험 끝났는데 시험 끝났으니까 방학이니까 이지랄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디에 집중하는 건 좋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아직까지 이걸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be used to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이거 나이가 2학년인데 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때와 그 다음에 ing가 나올 때와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다. 모르면 안 돼 진짜. 그러니까 좀 반성합시다. 물론 이거 알 텐데 기억이 퍼뜩 안 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퍼뜩 기억이 날 정도로 해야지. 근데 ing 나오면 뭐뭐에 익숙한. 이거부터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얘들아, 내가 약간 진짜 이건 좀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아직 수업을 한다는 게 ing잖아요. 동명사. 이 자리에는 명사가 나와도 상관없죠. 명사 자리니까. 동사 원형 자리면 뭐뭐하기에 사용이다. 그 다음에 ing나 명사 나오면 뭐뭐에 익숙하다. 그리고 한 번 더 써줄게요. 이 be accustomed to가 얘랑 똑같은 거예요. 아래 거. be accustomed to. 얘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익숙하다. 그럼 여러분들 be accustomed to 뒤에는 뭐가 나와야겠어요? 명사가 나오는 거야. 명사 아니면 ing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감사드려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뭐뭐에 익숙하다. 이어로 익숙하다 이 뜻이에요. 너네는 이것만 해라. 이게 기초도 위에 있게. 이거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야.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25개씩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잖아. 25개씩 할 때 앞에 거 복습하셔야 돼요. 니네가 그거 안 쌓이면 진짜 아무것도 안 돼. 너네 진짜 오늘은 좀 혼난다. 오늘은 나 좀 혼낼 거야. 이거 진짜 너무 약간 심각해. 하지만 수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긴장감을 줄 테니까 오늘 수업 좀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막 지각하고 막 안 오고 그다음에 뭐 아파서 안 오고 비와서 늦은 건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공부를 똑바로 안 하고 있는 것까지 겹쳐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지적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되게 잘해. 근데 약간 실수해. 그게 아니라 공부도 안 하고 실력도 안 쓰고 그다음에 자꾸 늦고 뭐 이러고 그러면 이제 같이 묶여서 혼나잖아요 세상 일이. 그러니까 오늘 좀 수업이라도 집중해서 오늘 좀 빈칸을 매번 25개를 다 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진도가 20개가 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발전을 해야죠. 발전을 안 하면 맨날 거기에 매달려 맨날 빈칸을 무조건 다 틀린다 그거 아니잖아.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맞춰봐야죠. 그러니까 맞출 수 있도록 해야지. 오케이?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하도록 become accustomed to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어디에 익숙할까요? 정원아, 작은 음식에 익숙할까? 큰 음식에 익숙할까? 큰 음식에 super sized, 아까 나왔던 super sized. 그러니까 하도 다들 큰 음식을 제공하니까 여기에 익숙해지겠죠. 왠지 작아지면 이제 낯선 거야. 당연히 이거밖에 없어. 나왔던 예시가 다 음식의 양이 커졌는데 이게 아니라 뭐가 저 빈칸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28번에 답이 뭐예요? 3번에 portion이라는 단어도 챙기시고요. 물론 larger 가지고 맞출 수 있겠지만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틀릴 수 있으니까 portion, 부분이 되는 거죠. 더 큰 부분을 먹는 거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죠. ing 썼네요. 너의 오답은? 5번에 having a healthy diet, 건강한 식단. 아니 솔직히 근데 내가 이거 건강한 식단은 말이 안 되는 게 햄버거, 선입견일 수 있겠지만 햄버거, 파스타, 초코칩 쿠키를 보통 사람들은 건강한 식단이라고 안 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패스트푸드까지 나왔는데 그걸 고른 것 자체가 나는 이상해. 그러니까 너무 문제를 생각 없이 푼다는 거야. 문제를 아니 진짜 우리 인생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좀 더 진정하게 성실하게 뭐라 그래? 뭐야 말이 생각이 안 나. 절실하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풀지 말고. 자, 130번 가고 있어요. 이건 이제 연어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 갖고 잘 못한다고 하면 서럽지. 근데 할 수 있다라고 나는 믿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그냥 좀 적극적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해보세요. 할 수 있어. 자, 가볼게요. 일반적 definition, define, definition, 정의. 근데 뭐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뭐냐? 그 리더십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뭘 보여줘요? 방법.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보여준다? Either A or B니까요. 예시에 의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advocacy가 advocate, 지지, 옹호 이것에 의해서 남들에게 방법을 보여주는 게 바로 리더십의 일반적 정의예요. 아니 예를 들어 우리가 또 이제 리더십 나오면 내가 또 이제 우리 강의실을 예를 들었을 때 그래도 내가 선생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이끌 때 내가 이끄는 것의 정의는 뭐다? 내가 너희들한테 방법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어떤 방법? 독해하는 방법이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준 거야. 야, 빈칸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들 잘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혼도 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는 방법을 보여준 다음에 니네도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리더십의 일반적 정의예요. 아니 물론 나의 강사로서의 예시를 들었지만 뭔가 대통령님 이런데 대통령이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죠?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지지를 하는 거야. 돈도 주고 뭐 일자리도 주고 이런 게 바로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중대하게도 이러한 정의가 충분히 일반적이어서 그리하여 it does not entail 수반하다라는 말이 좀 어렵다면 포함하다의 뜻이에요. 이건 수반하거나 포함하지 않아요. 뭘 포함하냐면 being in charge of charge가 책임이라고 그랬죠? 책임지는 걸 포함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책임져? 따르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걸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독해하면서 어차피 대통령보다는 내 예시가 좀 더 와닿으니까 야 독해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네도 할 수 있어. 근데 이러한 정의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너네가 나를 따르고 있잖아. 근데 너네들은 책임지는 건 포함하지 않아. 니네가 대학 들어왔다고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뭐 보상해줄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내가 나쁜 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원래 지도력이라는 건 예시와 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책임까지는 아니다. 가 되는 거죠. 이런 문장인 거야.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여러분도 생각하자. 나만 생각하는 게 여러분도 생각하자. 그러나 나왔네요. 그러나 몇몇 지도력 개발 전문가랬네요. 리더십 디벨롭먼트 스페셜리스트니까 몇몇 지도력 발달 개발 전문가들 말해요. 뭘 말하느냐? 진정한 리더십은 발생한다는 거야. emerge, 발생하다, 출현하다. 근데 누구로부터?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자꾸 부탁드리는 건 생각을 하는 거지. 선생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래, 내가 예시를 보여줄게. 봐봐요. 여기에서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자, 지도력의 일반적 정의는 예시와 옹호예요. 근데 이러한 정의가 너무 일반적이다 보니까 결국 따르는 사람을 책임지는 건 포함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나 몇몇 지도력 개발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정한 지도력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example과 advocacy를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지는 걸 B라고 했을 때 이제 여는 몫이죠. 그동안 두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두 개는 정한이 거였으니까 이어도요. 이 빈칸 자리에 A가 들어갈 것 같아? B가 들어갈 것 같아? 그게 바로 생각을 한다 안 한다의 차이인 거야. 독해할 때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 없다라니까 B가 들어가죠.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인 지도력은 A예요. 그러다 보니까 B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지도력은 어디서 나온다? A에서 나오겠어요? B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그 생각이라니까. 보통은 B가 아닌데 그러나 진짜 지도력은 원래 A가 보통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나도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이게 진짜 선생이라는 거지. 그냥 독해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네도 할 수 있어. 하고 나는 그냥 나 몰라.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그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지도력, 이 B죠. 이러한 형태의 지도력은 뭐한다? 도덕적인 입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적이다. 끝까지 책임지기가 착하네. 그래서 뭐 하는 거다? Putting the well-being of the follower, 추종자들의 행복을 어디다 둔다고요? 다른 목표보다 더 전에 둔다는 거야. 이 putting before라는 게 생각을 해봐. 추종자들의 행복을 다른 목표보다 더 앞에 둔다, 이전에 둔다는 건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여러분들의 행복,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행복해지는 걸 가장 중요한 걸로 여겨진다는 거야. 그게 바로 책임을 지는 거라니까. 이 B인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유예요. 어떤 이유예요? 이러한 종류의 리더십이 종종 안으로 나왔다. Servant leadership, 하인 지도력. 우리 이번 내신에서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내신도 의미가 있다니까. 왜 기출이니까 했으면 보통은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의 가능성이 높아? 외향, 내향. 외향적인 사람. 근데 알고 보니까 내향적인 사람도 남들을 잘 이해하고 남들에게 봉사하고 뒷받침 남들을 더 막 이렇게 북돋아주고 그러면 내향적인 것도 지도력이 중요하다는 글이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게 servant leadership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출을 딱 알고 있으면 뭐가 도움이 되냐면 약간 이런 거 따라와. 이런 게 바로 약간 외향적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너네들 갖다가 이제 하인처럼 하인 servant가 하인이잖아. 하인 지도력 하인처럼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게 이제 내향적인 그쪽이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servant leadership은 A 쪽인 거야, B 쪽인 거야? B 쪽인 거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끝까지 책임져 달라는 거야. 끝까지 봉사해 달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다음 문장 좋은 문장인데 봐봐요. servant leader들의 하인 지도자들은 느껴져요. 뭐라고 느껴져요? 효과적이라고. 왜 이 사람이 효과적이라고 느껴지냐면 because the needs of followers, 그 팔로워들의 니즈, 여러분들 나를 리더라고 여러분들이 팔로워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니즈가 굉장히 잘 돌봐줘요. 보살펴줘요. look after가 돌보다 보살피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최고의 잠재력에 도달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최고로 수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적인 거야. 서번트를 해주면 팔로워들의 니즈가 매우 잘 돌봐져서 그들이 최고의 잠재력에 도달해서 최고로 성과를 수행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또 저 질문을 요 뒤에 개인은 누굴까요? 리더즈일까요? 팔로워즈일까요? 팔로워들이지. 리더가 하인이 되니까 팔로워들이 자기 일을 잘해. 가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방식, 리더십을 바라보는 이러한 방식의 장점, 힘, 스트렝스가 주어져. 이렇게 바라보는 것의 힘.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바라보는 것의 힘, 이렇게 바라보는 거, A로 바라보는 거야, B로 바라보는 거야? B로 바라보는 거야. 계속 이 생각을 하라고. 이러한 장점이 뭐다? 그것이 뿌리로 하려면 강요해지는 거야. 뭐하도록? 멀어지고. 근데 뭘 멀어지냐? 셀프 서빙이라는 게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기적. 그 다음에 도미니어링 지배적인. 그러한 리더십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기적이고 지배적인 리더십은 A야, B야. A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결국 이 글이 이거야. 일반적인 지도력은 나를 따라라. 내가 할게. 내가 널 막 지배하고, 너를 갖다 막 억누르고, 그 다음에 알고 보면 내 입속 챙기는 거고, 내 돈 버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지도력은 B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B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예요? 책임져야.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책임져야 돼. 여기 책임은 책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B에. 그 다음에 이러한 지도력은 도덕적이야. 아, 착해. 그 다음에 뭘 우선시한다? 팔로워들의 행복. 너네들의 행복이 최고인 거야. 그 다음에 하인이어야 돼. 하인, 서번트. 다 B잖아요. 그 다음에 너네들의 니즈 있잖아요. 니네가 필요로 하는 거. 니네들의 니즈를 갖다가 돌봐야 돼. 이거 다 B잖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 쓰고 앉아있는데 솔직히 시험 볼 때 니네가 이걸 다 쓰고 앉아있냐? 안 그럴 거잖아. 할 수도 없고요. 이 중에 몇 개만 보이면 돼. 책임져야 돼. 그 다음에 도덕적이어야 돼. 행복을 갖다가 우선시해야 돼. 하인이 돼야 돼. 여러분들의 니즈를, 팔로워들의 니즈를 갖다가 잘 돌봐줘야 돼. 보살펴줘야 돼. 그러면 니네가 잘하게 돼. 이렇게 글을 읽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랑 수업할 때 알아들었다는 건 혼자서도 반복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인지 선생님 저 뭔 말인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안 가르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가르치지. 그걸 가르쳐서 뭐 할 건데? 아예 이해 못하는 걸 가르쳐봤자 도움이 안 되잖아. 써먹을 수 없는데. 근데 써먹어야 돼. 이걸 자꾸 써먹어야 돼. 선생님 근데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 빈칸 4개를 다 틀 수 없잖아. 오케이, 한번 연우가 가볍게 다 찾아볼까요? 물론 보기가 쭉쭉 길기 때문에 약간 차분하게 좀 읽어서. 삼 번에 maintain 유지하는데요. 뭘 유지하냐면 goal oriented가 목표 지향적인 환경을 유지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탁월함을 달성하기 위해서. 팔로워들의 행복과 니즈와 책임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5번에 어느 단어, 너 이거 이 5번에 맞췄어요. 5번 맞았어요. 어느 단어가 제일 답에 그거하는 플러스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딴 거 보세요. help. 남들을 도와주는 거. 오케이? 깊은 욕망. 남들을 도와주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죠. 남들을 도와주겠다는 그 사람들의 행복,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하인이. 그렇죠? help예요, help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갖다 찾으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하나만 더 합시다. 그래도 늦게 시작한 공유로 너무 짧게 끝내면 뒤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31, 2, 3, 4 중에서 오답 번호를 또 뭐 있을 것 같죠? 지금 여러 몇 번? 1, 2 2개. 정원이는 1, 2, 4 3개. 자, 1번만 먼저 할게요. 그리고 좀 쉬도록 합시다. 자, 1번에
그래요. 1번은 두 분이 같이 틀렸는데 역시 그러니까 내가 쉽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걸 갖다 너희들 전달하고 싶어. 첫 문장을 딱 보면 뭔가 그러니까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앞으로 그런 거 많어. 첫 문장, 두 문장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잖아. 그런 걸 없지 않잖아. 근데 이 정도 문장이면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알아. 그러면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첫 문장을 내 정도 수준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맑게 알아듣게. 봐봐요. 몇몇 과학자가 연구를 실행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행동에서 릴렉스, 긴장을 푸는 거죠. 릴렉세이션 명사죠. 긴장을 푸는 거, 편안함. 긴장 이완이라고 할게요. 긴장을 푸는 거, 긴장 이완. 긴장을 푸는 거의 역할. 근데 어디에서? 소비자의 행동에서.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봐봐. 소비자의 행동에서의 긴장 이완이야. 생각을 하는 거지. 긴장을 풀었을 때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걸 찾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 연구에서 한 무리의 참가자들은 좀 더 긴장이 풀린 편안한 조건에 놓여졌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 놓여졌어요? 당연히 덜 긴장이 풀린 조건에 놓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 긴장이 풀렸느냐 풀리지 않느냐, 편안하냐 편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연구자들이 준 거예요. 그러면 두 대상이 A는 긴장, 이렇게 계속 대조관계니까 A와 B, 얘들아 실험을 했을 때 A와 B의 참가자들의 반응, 행동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라야지 실험이죠. 같으면 말해야 되지. 연구를 봤더니 똑같은데요? 죄송?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달라야지. 어떻게 다른지 봐야죠. 둘 다가 요청받았어요. 뭐 하도록? assess, 평가로. assess가 평가하다야. 이런 거 챙겨야 돼. assess가 평가하라고요. access는 뭐예요? 그쵸? 이건 접근이고 그래요. 훌륭해요. 이건 평가고요. 큰일 나는 거야 헷갈리면. access는 접근이고요. assess는 평가예요. 그들은 뭘 평가하려고 요청하느냐? monetary, 돈이에요. 돈. 금전적인 가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해달라고 요구받았어요. 근데 뭘? 다양한 제품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환이한테 내가 막 혼을 내면 정환이가 쫄았어. 그런 다음에 연우한테 잘한다 하고 이제 칭찬을 했어요. 연우는 편안해. 그랬을 때 야 이거 얼마 같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물건들의 가치를 평가하죠. 이거 얼마짜리인 것 같아? 뒷불도 얼마 안 해. 하지만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결과 이 나오네. 결과 이 여기 집중해야 돼. 결과 뭐냐? A죠. 긴장이 풀려있는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value the product higher 이거죠. 더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누구보다? 그들의 덜 긴장이 풀린 상대방보다. 그러니까 방금 했을 때 정환이가 쫄았고 그 다음에 연우는 편안해. 그럴 때 너네 중에서 누가 더 이걸 더 비슷하다고 평가한다는 거야? 연우라는 거죠. 오케이? 얘가 더 높게 평가한다는 거야. 끝났어요. 주제는 끝났어요. 마음이 편안하면 이 물건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다. 오케이? 끝났는데 왜 얘가 나오지? 한 번 더 보면 되는 거야. 이 좋은 거지 우리한테는. 빨리 보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시뮬레이터드 모의로 가장을 한 거야. 비딩 입찰 연구. 입찰로 가짜로 한 거야. 입찰이 뭔지 알죠? 입찰이라는 게 경매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둘한테 이제 너네 이거 얼마 살래? 물론 안 사겠지만 10원에 살래? 그럼 10원이요. 저 20원이요. 저 30원이요. 이런 게 입찰이잖아. 그랬을 때 편안한 참가자들 A조 얘네가 11 별로 안 되네. 11%더 높게 입찰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근데 누구보다? B보다. 그렇죠? A가 B보다. A는 10,000원만 주는데 B는 11,100원까지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면 편안한 소비자들은 A조 생각해요. 그 제품이 더 가치 있다. 자꾸 같은 얘기 나와. 누구보다? B보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 정도 읽었을 것 같아 니네. 편안한 상태에서 가치 평가를 높게 한다. 너무 많이 나오잖아 지금. 왜냐면 편안한 개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품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abstract, 좀 더 추상적인 단계로 추상적인, abstract는 추상적인, 아니다 이런 정도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 abstract가 추상적인 거고요. 반대야 나중에 반대. 얘들아 추상적인 거의 반대는 한국말로 뭐예요? 뭐라고? 객관적이라고요? 직관적인? 아닌데요. 직관이라는 건 뭐예요? 직관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 intuitive. 무조건 그런 거. 깊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관의 반대는 신중한 거예요. 신중하게 곰곰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 반대가 직관. 보자마자 아는 거. 보자마자 느끼는 거. 직관의 반대는 신중함입니다. 추상의 반대는 구체적인 거죠. 그렇죠? 콘크리트가 구체적인 거죠. 얘가 구체적이에요. 우리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 건설 현장에 있는 콘크리트. 그게 콘크리트라는 뜻만 게 아니라 구체적인 뜻이 있어요.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거. 그래서 A들은 어떻게 어떤 제품의 가치를 추상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이 연구가 뭘 보여준다. 봐봐 이제 끝났어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얘기했잖아. 너무 자주 얘기했잖아. 뭐예요? 마음이 편안하면 가치 평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 얘기잖아. 다른 얘기가 뭐 나왔어? 계속 그 얘기잖아. 마음이 편안하면 입찰도 많이 하고 더 가치 있다고 여기고요. 추상적인 건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좋다라고 생각하나 구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면 선생님 저 이게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산지 얼마예요? 중고잖아요. 이게 아니라 좋아 보이네요. 뭐 이런 거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어쨌든 추상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높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두 분이 쳤단 말이지. 그래서 1번에 봐봐요. 뭘 설명해줘요? 1번 값비싼 제품이 종종 팔리는데 어떨 때 즐거운 환경에서. 오케이? 2번 필요성은 필요성인데 물건을 구매할 때 purchasing 구매할 때 정확한 accurate 정확한 계산의 필요성. 그 다음에 3번에 중요성은 중요성인데 괜찮다. 뭐냐면 relaxation 긴장이 풀리는 게 중요해. 근데 문제는 뭐야?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이게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글이 아니잖아요. 긴장이 풀렸을 때 정신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가치평가가 높아진다 그러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아니라니까. 3번이 좋다가 삐끗한 거야. 4번에 어떻게 그런 브랜드의 상표의 익숙함, 친숙함, familiarity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5번에 어려움은 어려움인데 제품의 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자, 다음 몇 번 가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면 가치평가가 높아진다. 1번. 왜 그래? 편안한 상황, 즐거운 상황에서 비싼 물건이 팔린다는 건 그 물건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니까 비싸게 돈을 주고 산다는 거야. 그걸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가치평가가 높아지는 건 비싸도 산다기 때문에 비싼 물건이 팔린다.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상황이 편안하면, 상황이 즐거우면 비싸도 사는구나. 아니 그거를 연결해야 되는 거야. 가치평가가 높아지니까 비싸도 사는구나. 이거 해야 돼. 하는 거 알아야 돼. 오케이? 잠깐만. 하나만 더 하자. 미안. 이거 하고 쉰다고 했는데 하나만 더 하자. 이게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2번도 둘 다잖아. 그렇죠? 둘 다죠? 할 수 있을 것 같아. 금방. 자, 맥심, 격언이라는 게 어떤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유명한 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뭐 아는 게 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격언이에요. 뭐 인생은 고달프다. 뭐 그런 거에 격언이에요 다. 시간은 빠르다. 이런 거 너무 짧은 것만 생각나는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격언, 속담 격언, 뭐 유명한 말은 다음과 같이 말을 통해서 이게 스테이지가 진술하다. 그럼 뭐예요? 격언의 내용이겠죠. 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여기서 맞춘 거 말이 안 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래요. 근데 그런 유명한 말이 뭘까에 대한 궁금증 갑니다. 우리를 대부분이 이 원리를 매일매일 작동하는 걸 본대요.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인가 봐요. 대단한 일이 아닌가 봐요. 자, 그래서 이 포인트, 이 핵심을 설명하는 방법은 transportation? 갑자기 이제 등장했네. 교통수단?
교통 운송 수단을 우리가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수단, 운송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게요. 이제 잘 알겠네요. 우리가 이 교통수단에 대한 얘기에서 이 자리에 들어간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교통, 운송이라는 건 영역은 영역인데 어떤 영역이에요?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영역이에요. 교통은. 그래, 실제로 그래. 근데 이 예시가 나왔으니까 봐봐요. 심지어 50년 전만 해도 솔직히 50년 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부터 50년 전이면 언제야? 70이구나. 75년 1975년 그때만 해도 그렇네. 자동차의 소유가 훨씬 덜 흔했어요. 근데 언제보다? 오늘날이다. 오늘날 다 차 있잖아. 옛날에는 차 있으면 되게 부자였어요. 물론 70년대 그땐 그랬대요. 그래서 결국 교통, 자동차의 소유가 옛날에는 굉장히 드물었죠. 그럼 뭐예요? 엄청난 변화를 겪은 거죠. 그 다음 expansion이 뭐예요? 의리 expansion 에이 내가 이건 맨날이라고 할 수 없지만 맨날은 너무 좀 과장이구나. expand 이거 많이 해서 이거 아세요? 이거 알고 어렵잖아요. 위에 거 두 개가 같은 뜻입니다. extend 뭔 뜻? 대충 느낌? 아니 왜였던 것 같은데 기대하다? expect 이건 이거고요. 기대하다는 이거고요. PAND 얘는 확장하다, 연장하다, 늘어나다. 동사입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니네 헷갈리 이거 알아야 돼. 이거 expand 얘는 뭐예요? 지출하다, 소비하다. expensive 돈 쓰는 거. expensive 값비싼. expensive 챙겨주세요. 이거 쉬우면서도 많이 나오잖아. 많이. expansion, 저 expand, P-A-N-D의 명사형이에요. 확대. 자동차의 확장과 자동차가 늘어난 거야. 집집마다 다 있어. 그리고 새로운 자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자동차 확장, 그 다음에 한때는 먼 도시에 이제는 새로운 접근 가능성, 액세스 밀렸대. 아까 나왔죠? 액세스, 접근 가능성. 이것이 뭐했다? 넓은 효과를 미쳤어요. 자동차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도시가 이제 접근이 가능해지니까 넓은 영향을 미쳤죠. 뭐냐? 그러나 앞부분이 뭐였어요? 자, 교통수단, 교통운송 변화가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아까 잊으면 안 된다니까. 놓치면 안 돼. 집중해야 돼. Innoverse change. 자동차가 이제 흔해졌고요. 놓치면 안 돼. 내가 빨간으로 안 쳐놨다 그러면 네가 이걸 놓치면 안 돼.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격언이 뭐냐면 모르죠 이제 이 빈칸에 들어갔는데 이 원리를 매일매일 이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야. 이 원리가 이걸 보여주는 게 교통수단을 보자는 거야. 운송수단을 보자는 거야. 교통수단이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거야. 심지어 50년 전에 자동차의 소유가 훨씬 덜 흔했어요. 차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날은 흔하잖아. 그 다음에 자동차의 확장과 한때 멀었던 도시의 새로운 접근 가능성이 폭넓은 효과를 미쳤어요. 뭐였다고요? 변했다고요. 그러나 이제 잘 봐야죠. 여기 우리가 우리나라 주변을 여행하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여행하잖아요 이제. 정환이 이번 여름에 어디 갈 계획 있어요? 국내 갈 수도 있어요. 어디? 국내. 보통 국내 여행 자 최근에 어디 가봤어요? 국내 여행 해외여행 갔어요. 그래도 한 군데라도 안 가봤다고? 어디 가봤어요? 어디?
남해 지역 아니면 남해라는 도시. 남해라는 지역 이렇게 부산 쪽이었는지 전라도 쪽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였어요? 강원도. 오케이. 뭐 여기도 더 잘 어디 가시고요. 오케이. 8월 중순 그러니까 중순에 가는 것도 해외 가요? 아니면 국내 가요? 이번에 국내 가요? 어디 간지 알아요? 남해 가요. 남해 가 아니면 보시고 이제 물론 뭐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시골 그러니까 뭐 친척이 살기도 하고 자주 가는 데가 또 있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많이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돌아다니긴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많은 부분에 closed off 차단되어지고 격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여행 가긴 가. 근데 맨날 어디 살아? 맨날 이 동네 살잖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요약하자면 in short 이제 미국 얘기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 이걸 해야 되는데. 일단 봐봐. 일단 이건 독해 끝난 다음에 해줄게. 밑줄만 쳐놔. 우리가 우리나라 주변을 여행하긴 하지만 우리는 차단되고 격리된 채 유지해요. 근데 어디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많은 부분에 격리되어져 있다는 거야. 요약하자면, 자 이제 이시 나왔습니다. 평균적인 미국인들은 유럽에 가 안 가? 안 가요. 아프리카에 사는 말할 것도 없이. 평균적인 미국인은 유럽 안 가고요. 아프리카 가 안 가? 아프리카에 사는 말할 것도 없이 가 안 가? 안 가요. 오케이? 근데 원래 미국 사람들이 외국 여행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지나라에 볼 게 너무 많아요. 지나라가 워낙 땅덩이가 넓고 여러 가지 그 자연 환경이라든가 뭐 대도시 다 있잖아. 휴양지 다 있고 뭐 디즈니랜드 다 있고 다른 나라 갈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안 가는데 어쨌든 그 얘기라는 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유럽도 안 가고 아프리카도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 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에 미국인들과 비교할 때, compare to 비교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엄청난 걸 달성했죠. 엄청난 걸 달성한 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바뀐 거죠. 그러나 우리의 발전은 좀 더 이론적이고요. 뭐보다는 실질적이보다는 이 theory가 이론인 거 알죠? 이론. 근데 practice는 뭐예요? 실행, 실습, 실행. 물론 연습이랄 때도 있지만 아니 지금 스페이스X 화성 간다며. 그렇죠?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걸 달성했잖아요. 근데 우리 가요? 안 가잖아요. 오늘 화성이야 지금. 달도 안 가는데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 진정한 발전은 극도로 드물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주를 여행하고 뭐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우리는 맨날 수원에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게 바로 격언이죠.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뭐가? 많은 자 교통이라는 예시가 나왔어요. 교통은 뭘 겪었어요? 엄청난 뭘 겪었다고요? 변화를 겪었죠. 근데 실제 우리의 현실은 특히 미국인들은 유럽 가 안 가? 안 간다는 거야. 결국 뭐예요? 결국 유럽에 안 가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네요. remain이네요. 여행을 하지만 우리는 남아있다라는 거야. 유지한다는 거지. 변화가 없다는 거지. 변화를 했는데 우리 생활은 똑같다. 이 발전은 다 이론적으로 발전한 거고 실질적으로 발전한 게 아니야. 이거예요. 원칙에서 내가 연달아 설명하니까 이거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답부터 볼게요. 132번 또 보기 가봅니다. 격언 속담이네요. 그래 속담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나? 1번에 거이라는 게 씨거 갈매기예요. 갈매기 새 갈매기. 그러면 높이 나는 새가 뭐라는 거예요? 그런 속담 있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를 들어봤으면 도움이 되겠죠. 유명한 말이에요. 아니 얘들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내가
니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보이는 게 넓어져요. 그 얘기야. 그렇죠? 실력이 낮으면 요 문장 보다가 허덕거리다가 다음 문장 보다 까먹어. 그런데 실력이 크면 쭉쭉 나가니까 크게 보는 거죠. 이거야. 높이는 위로 올라갈수록 폭넓게 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많은 것들이 바뀔수록 우리는 똑같은 상태를 더 유지한다. 그 아니면 거죠. 다음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앞에가 change, 뒤에가 stay. 3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전에 준비가 성공의 열쇠이다. 이거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천 마일의 여행은 첫 번째 단계와 함께 시작되어진다. 천리길도 속담가 얘기를 하기 싫은 거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긴 것도 처음에 첫 걸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evil, 악은, 악명, 악마 있잖아요. 악명은 뭐로 밝혀진다? 때때로 위장한 축복으로 밝혀진대요. 말이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위기, 그러니까 그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위험한 일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일이었어.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이다. 이거죠. 나쁜 것이 좋은 것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다음 2번입니다. 자, much less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일단 단어를 갖다 알려줄 건데 이런 게 오히려 어려워. 왜냐면 much more, much less 솔직히 전혀 어렵지 않은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more가 더 많은 거고 less는 더 적은 거니까 much more, 아주 많구나. much less, 아주 적구나. 근데 얘가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라는 관용 표현,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라는 관용 표현이에요. 이게 오히려 만만하게 보다가 이게 큰 코드 처리 이런 거 좀 상당히 까다로운 표현이에요. 알아주셔야 돼요. 멋지고 멋지겠어. 근데 내가 이거 좀 다 알려줄게요. 적었나요? 그러면 봐봐 해서 한 번씩 적을게. 요약하자면 평균적인 미국인은 유럽에 가지를 않아요. 유럽에 도달하지 않아요. 아프리카의 산악지역, 아프리카의 산들은 말할 것도 없이 결국 유럽 가 안 가? 안 가. 아프리카 가 안 가? 안 가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 오케이? 근데 내가 예문을 보여줄게요.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살짝 이해했지? 내가 보여줄게요. He can run, 적으세요. Much more walk. 그요. He can't walk. Much less run. 되게 쉽지만 나름 좋은 예문입니다. 쉽지만 좋은 예문이에요. 이런 것 좀 잘 챙겨주세요. much more랑 much less가 둘 다 뭐뭇은 말할 것도 없는데 쓰임이 완전 반대예요. 뜻은 똑같은데 쓰임이 반대예요. 적은 다음에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석을 해볼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었어요? 윗문장 그는 달릴 수 있대요. 근데 걷는 건 말할 것도 없이. 그러면 달릴 수 있죠? 걸을 수 있나요? 그쵸. 아니 달릴 수 있는데 걷는 건 말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달리는 놈이 걷지를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안에 그는 걸을 수가 없어요. 뛰는 건, 달리는 건 말할 것도 없이. 못 걸어요? 뛸 수 있나요? 못 뛰어요. 당연하죠. 걷지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뛰겠어요? 결국 much more랑 much less가 둘 다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인데 쓰임이 딱 고정돼 있어요. much more는 긍정문에 쓰이고요. much less는 부정문에 쓰여요. 한 번 더 정리하면 뛸 수 있죠? 긍정문이잖아요. 그러면 걷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걷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으면서 뛰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정문의 much less는 이거 못해. 이건 당연히 못하죠. 결국 여기서도 much less가 나온 거야. 미국인들이 유럽에 가 못 가? 가 안 가?
안 가. 부정문이잖아. 근데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이. 유럽도 안 가는데 아프리카 어떻게 가냐는 거야. 유럽은 한 방에 가는데 아프리카 가려면 막 갈아타야 되고, 막 이집트 갔다가 막 이렇게 가야 되니까, 빡세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챙겨주세요. 맞춤 맞출 쓰는. 오케이. 이 정도 잠깐 시도하겠어요. 상당히 좀, 이제 1시간 동안 하세요. 이제 앞에 수업 듣기 시작해가지고.